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2급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셀서식 문제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다음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 글꼴 크기는 18포인트,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하시오 했네요. 먼저 범위 블럭 잡아주신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대화상자 띄우셔도 좋고 상단 홈탭 이용하셔도 좋겠어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궁서체 변경해 주시고 18포인트 적용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굵게까지 지정해 주시게 되면 1번 해결이 되시는 거겠고, 동그라미 2번 제목 상공컴퓨터학원 신규 강좌 개설 현황 앞뒤에 특수 문자를 삽입을 해줘라 그랬어요. 자, 일단 커서를 집어 넣으셔야 되겠죠? 편집 모드로 전환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앞뒤에요.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입니다. 자, 먼저 앞부터. 자, 우리 미음 한자키 이용해 주시면 특수 문자를 삽입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탭키까지 세트로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 그럼 펼쳐지기 때문에 고르기가 수월하다 했어요. 동그라미 2개짜리 골라주시고, 자, 뒤쪽도 마찬가지. 자, 미음 한자키 탭키까지 세트로 골라서 적용해 주시기만 하면 2번 끝난 거고요. 동그라미 3번. A의 3번부터 E의 3번 셀 영역은 텍스트 맞춤을 가로 균등 분할, 들여쓰기로 지정을 해주고 셀 스타일을 강조색 4로 지정을 해줘라 그랬네요. 자, A의 3번부터 E의 3번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요. 텍스트 맞춤 가로 균등 분할은 홈탭으로는 해결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화상자를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대화상자 띄워주시고, 자, 그중 맞춤 탭을 가시게 되면 가로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목록이 쭉 뜹니다. 자, 그중 균등 분할이라는 게 들어있을 거예요.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셀에 맞춰서 글자가 말 그대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게 됩니다. 이어 셀 스타일은 홈탭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셀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화살표 눌러주시면 펼쳐지고요. 자, 그중 강조색 4에 해당하는 거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 뜨니까요. 자, 보시고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면 반영이 되었을 거고요. 동그라미 4번. 뒤에 4번부터 13번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날짜 서식을 표시 예와 같이 표시를 해라 했어요. 일단 날짜 범위를 먼저 블럭 설정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1번 이용해서 대화상자 띄워주세요. 자, 표시 형식, 그 중에서도 사용자 지정을 이용을 좀 해줄게요. 자, 선택. 자, 기존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08월이기 때문에 M을 2번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한글로 월에 띄어쓰기까지 같이 문자 취급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일자에 해당하는 건, 자, 월이 MM이었었기 때문에 일자는 당연히 D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쪽이 2개인데 뒤에가 하나일 일은 없어요. 자, 그 다음 한글로 1회, 괄호까지 아예 열어주시고요. 자, 이어서 한글로 요일 표시하는 거네요. 자, 우리 요일 표시하는 건 A를 가져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했었죠. 자, A가 3번일 때는 금까지만 표시가 될 거고, A가 4번이 들어가게 되면 금요일이라고 한글로 풀네임이 다 표시가 될 거다 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괄호 닫는 것까지도 문자 취급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동일하게 표기 모양이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동그라미 5번. A의 3번 셀부터 E의 14번 셀 영역은 모든 테두리 적용은 홈탭에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받전자 모양 화살표 눌러다가 모든 테두리 지정해 주시고, A의 14번부터 C의 14번이면은 지금 남아있는 빈칸 3칸이죠. 자, 거기는 셀 병합을 먼저 하고요. 대각선 X 테두리를 적용을 해줘라 그랬네요. 자, 컨트롤 1번 눌러서 대화상자 띄워주시고요. 자, 맞춤 가셔서 일단 셀 병합부터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 탭을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이에요. 자, 대각선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한 번씩 클릭해 주시게 되면 확인 눌렀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바대로 대각선이 표기가 되게 될 겁니다. 3번.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을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에서 직급이 대리이면서 근속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데이터에 부서명, 성명, 직급, 근속기간 필드만을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그랬고요. 첫 번째 화살표.
고급 필터 조건은 A의 20번 셀부터 C의 22번 셀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했고요. 두 번째 화살표,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 A의 24번 셀에서 시작을 하자 했네요. 이번 문제는 조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사될 필드를 딱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해서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조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조건은 직급과 근속 기간입니다. 자, 컨트롤 C 복사에다가 문제에서 제시한 A의 20번 셀에 붙여주시면 되는 건데요. 물론 직접 타이핑 하셔도 당연히 정답이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오타 낼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 CV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직급은 대리이면서예요. 자, 대리였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대리. 물론 이것도 컨트롤 CV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면서 그리고 동시에잖아요. AND 조건이면 같은 행에 나란히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상이다 라는 거 한 조건 제시하시고, 자, 그 다음 범위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AND 조건이에요. 같은 행에 나란히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한쪽에다가는 미만이니까 작다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제목이 없는 조건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근속기간 똑같이 한 번 더 반드시 복사해서 제목 메꿔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잠시 뒤에 이렇게 6칸을 조건의 범위 삼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고 싶은 거 정해져 있습니다. 자, 부서명, 성명, 직급, 근속기간까지만이에요. 자, 역시나 컨트롤 C 복사에다가 자, 언급한 A의 24번 셀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사 위치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 자, 지금부터는 고급 필터 마무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범위 제목 포함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단 데이터 탭에 자, 고급이라는 거 사용을 좀 할게요. 고급. 자, 범위를 잡고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목록 범위가 들어있을 거고요. 자, 우리는 다른 장수의 복사 말고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옵션은 다른 장수의 복사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조건 범위는 작업하신 6칸. 자, 복사 위치는 정확하게 다 훑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보고 싶어라고 4칸을 다 훑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칸,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칸, 세 번째 범위 세 번째 칸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확인해 주시면 AND 조건이라 레코드가 많진 않을 겁니다. 자, 3개 뜨면 잘 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계산 작업의 1번입니다. 자, 표일에서 입력행의 번호가 짝수라면 천안창고, 홀수라면 김포창고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물품 보관소를 계산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if, 모드, row, 컬럼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을 하자 그랬어요. 골라서 쓰는 거예요.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 문제는 행의 번호를 뽑기 위해 row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열의 번호라고 했으면 컬럼을 썼겠죠. 근데 이번에는 row를 사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그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건 모드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했어요. 자, 우리 모드 함수는 인수가 2가지가 들어가죠. 큰 수, 작은 수였어요. 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였잖아요. 자, 이때 자, 숫자 2로 나눠보게 되면 당연히 2로 나눴으니 나머지는 1 아니면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로 나눴을 때 0으로 딱 떨어졌다는 얘기는 짝수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조건을 그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은 행 번호부터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row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자, 앞에 있는 요 행 앞에 3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 값 있죠. 자, 그걸 표시해주는 함수가 row예요. 자, today랑 now 같아요. 들어가는 인수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냥 이대로 닫아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작업하고 있는 셀에 행 번호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값을 숫자 2로 나눠서 나머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만큼의 row 값이요. 자, 모드 함수의 첫 번째 큰 수 자리에 들어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걸 저희는 숫자 2로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럼 짝수라면 0이 뜰 것이고 홀수라면 하나가 남으니까 1이라고 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단히 짝홀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게 1이라는 건 뭐? 홀수라는 거고 0이라는 건 뭐? 짝수라는 거고. 자, 그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각각 천안창고와 김포창고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역할은 남아있는 if가 하겠죠. 그래서 마무리예요. 자, 만약에 혹시라도 말이다. 자, 나머지가 0이야.
자, 한마디로 짝수야, 나머지가 0이야, A는 B답글 이렇게 물어보시자는 거지. 컴마. 자, 그렇다면 짝수니까 참값으로서는 천안창고라고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것이고, 자, 그게 아니라면 홀수겠죠. 자, 그땐 당연히 김포창고라고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괄호를 닫고 마무리 지어주시게 되면 자, 김포 또는 천안창고와 같이 결과가 표기가 되게 될 겁니다. 2번. 표의 총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원의 순위를 구한 후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라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수상자 영역에 표시를 해라 라면서 지금 if 에러에 랭크 이퀄에 choose 함수까지 사용을 하자 했네요. 일단은 순위를 구해야 1등을 최우수로 표시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순위부터 구해주도록 할게요. 자, 랭크 이퀄 함수는 인수가 총 3가지가 들어갔어요. 자, 기준이 들어있는 행렬범인데 반드시 절대참조, 예외 없어요. 항상 묶어주시고, 자, 마지막 옵션은 내림차순이면 0을 적고 오름차순이면 1을 적어주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높은 점수가 1등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 내림차순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은 랭크 이퀄이고요. 자, 이번 칸에서 내가 순위가 궁금한 건 당연히 앞에 있는 총점인 98점이 몇 등인지가 궁금해요. 기준. 자, 그 다음은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예요.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 단 반드시 절대참조 고정하세요. 예외 없어요. 자, 마지막 옵션은 높은 점수가 1등이 됐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0으로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일단 순위는 구해졌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 값이 나왔고요. 자, 각각의 숫자에 맞춰서 번째수를 뱉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는 당연히 추즈 함수잖아요. 자, 추즈는 숫자 값에 해당하는 걸 찾아 표시를 해주죠. 자, 그래서 방금 구하신 이 랭크 이퀄을 추즈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담아주시기만 하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자, 이 앞에 값이 1이라고 나오면 뭐가 나와라? 자, 문제에서 최우수라고 나와라 그랬고, 자, 이 앞에 값이 2라고 나오면 뭐라고 나와라? 자, 우수라고 나와라 했어요. 자, 단 3, 4, 5, 6등에 해당하는 건 멘트된 게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자, 알 수가 없으니 그냥 괄호를 닫고 끝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3등부터 9등은 지정한 게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어때요? 오류가 났다는 건 1등, 2등이 아닌 나머지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if 에러 역할이 뭐예요? 에러가 난다면 대신하여 표시할 값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함수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choose 함수 값을요. 자, 마무리 if 에러 함수 안에 담아 주시고, 자, 이게 에러가 났다는 건 나머지란 얘기죠. 3등부터 9등이란 얘기예요. 자, 그때는 뭐가 나와라? 공란, 쌍따옴표 2번을 연달아 적어주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빈칸으로 처리가 되게 될 겁니다. 3번. 표 3에서 팀명이 100코인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하여 다음 셀에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100호 팀 학생 비율은 100호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뒤 곱하기 100을 해서 작업을 해라 했고요. 두 번째 화살표 dcount, count a 함수와 연산자 and를 이용을 하자 했는데요. 자, 이번 문제는 문제상이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 조건 범위를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있는 표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조건에 해당하는 팀명 밑에 주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일단 주작하고 100호 하나를 좀 바꿀게요. 안 그러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자, 원래 주작이었던 곳에 100호를 넣어주시고 원래 100호였던 공간에 제가 주작을 넣을게요. 그래서 자, 위치를 좀 하나 바꿀게요,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서 작업 진행해 주세요. 문제 내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풀이 진행할게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dcount를 가져다가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의 개수부터 구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함수면 당연히 전체 범위를 다 잡아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유일하게 제목이 다 들어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dcount A였으면 정답은 4가지죠. 뭘 찍든 다 상관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count잖아요.
숫자 말고는 인식을 못하는 함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면 아무거나 괜찮은데 이번 문제는 친절하게도 지금 숫자 데이터가 학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년이라는 제목 자체를 찍어주시고요. 컴마. 자, 마지막으로 조건은 팀명이 100호인 거. 자, 위아래 두 칸을 다 훑어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체 범위 D 다음에 들어있는 함수를 적용받을 필드의 제목, 마지막은 조건의 범위예요. 자, 모든 인수의 제목이 다 들어간다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포인트. 자, 괄호를 닫아주시면 일단 뭐가? 100호 팀 개수가 구해지게 된다. 자, 이걸 우리는 전체 개수로 나눠줄 거죠? 자, 그러자니 슬래시가 들어가면서 전체 학생 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 count A 함수를 이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count A는요, 여러분. 카운터블에서 따왔어요. 셀 수 있는 건 다 세요. 비워져 있지만 않으면 다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팀명 범위를 다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팀명이 전체 몇 개가 있어? 라고 count A가 세워주게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비율 형식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0.4와 같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거기에 100을 곱해주래요. 자, 그러면 퍼센테이지 형태 값으로 변형이 될 건데 자,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백분율 적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시 예와 같은 퍼센트가 붙질 않아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연결연산자 AND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백분율을 마저 표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결연산자 AND로 연결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3번 문제 해결이 되시는 겁니다. 4번 표사에서 담당 지역이 마포이면서 성별이 남인 조건을 만족하는 영업이익의 합계를 다음 셀에 계산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SUMIFs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어요. 자, 이번 문제는 조건이 두 가지죠. 담당 지역이 마포다라는 조건 하나, 성별이 남자다라는 조건 하나. 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영업이익의 합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은 SUMIFs가 되겠고요. SUMIFs 조건이 두 개니까. 자, SUMIFs는 맨 처음에 들어가는 인수가 계산 범위예요.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업이익의 합계를 원하기 때문에 계산 범위로서 영업이익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컴마. 자, 지금부터는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조건이 두 개면 두 세트, 세 개면 세 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포 조건 먼저 하셔도 되고 남자 조건 먼저 하셔도 돼요. 조건 간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가급적이면 문제에서 언급한 순차적으로 해결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마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범위, 컴마. 자, 마포라는 조건을 찍어주셔도 좋고 자, 또 아니시면 직접적으로 마포라고 적으셔도 좋아요. 컴마. 자, 두 번째는 남자라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성별 범위 다 잡아주시고 자, 마찬가지 남이라는 조건을 찍어주셔도 좋고 자, 또 아니시면 쌍따옴표 사이에 직접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괄호 닫아주시게 되면 자, 계산이 되었을 겁니다. 5번 표의 사원 코드 첫 번째 글자와 부서 코드표를 이용하여 부서명을 찾아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자, left, right, VLOOKUP, HLOOKUP 함수 중 알맞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일단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은 코드 행이고 부서명 행이잖아요. 자, 이러면 HLOOKUP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게다가 사원 코드 맨 앞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와야 기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 left 함수를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번 문제는 left하고 HLOOKUP, 자,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준부터 알아야 부서명에 해당하는 걸 찾아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작은 left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사원 코드 찍어주시고 자, 한 글자만 딱 뽑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뭐가 구해진다? 기준이 구해진다. 자, PMS 기준에 맞춰서 오른쪽 부서 코드에서 쇽쇽 가지고 오는 건 HLOOKUP이 하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을 left를요. HLOOKUP 함수의 첫 번째 기준 자리에 밀어 담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부터 끝까지 블럭 잡아주시되 VHLOOKUP 함수의 기준 범위는 항상 절대참조 고정하죠.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lookup, 찾는 행의 번호가 되게 되는데 잡아놓은 범위 안에 부서명이 몇 번째 행에 들어있어요? 하나, 두 번째 행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숫자 2를 직접 적어주시는 거고요. 자, 마지막 옵션은
기준이 기준 범위 안에 똑같이 정확하게 들어있으면 false를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요. 저희 PMS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false로 끝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부서명 찾는 건 HLOOKUP이 마무리를 해주게 될 겁니다. 분석 작업 1번. 유효성 검사 규칙 기능을 이용하여 C의 4번부터 15번 셀 영역에는 쥐기 목록의 값이 목록으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그림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라 했습니다. 자, 일단 범위부터 잡을게요. 문제에서 언급한 범위만 딱 잡아주시면 돼요. C의 4번부터 15번. 자, 그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규칙은 데이터 탭을 가시게 되면 데이터 도구 부분에 들어있죠.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 확인하시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 띄워주세요. 첫 번째 설정 탭에서는요. 제한 대상을 문제에서 목록으로 해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원본의 문제에서 직위 목록이라고 친절하게 언급해줬습니다. 그래서 I의 4번 셀부터 7번 셀 범위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똑같이 클릭 드래그해서 담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단, 첫 번째 화살표에서 오류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죠. 자, 그림 참고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스타일은 X 유지하시고요. 자, 제목은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입력 오류라고 되어 있는 게 창 제목이에요. 그래서 입력 오류라고 적어주시고, 자, 중간에 입력된 값을 입력하세요에 해당하는 게 오류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타 주의해 주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주의해 주실 건 점까지 마침표까지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돼요. 자, 이거 하나 때문에 한 글자 없는 거 취급돼서 당연히 빵점 되시게 되거든. 자,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면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지정이 되는 거고요. 자, 오류 메시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없는 데이터 아무거나 눌러보시면 되거든요. 뭐 괜히 제가 다른 거 넣어볼게요. 엔터 치면 이렇게 오류 값이 뜰 거예요. 자, 그러시면 잘 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번. 분석 작업 ECT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 사항을 처리하시오. 자,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일에 대한 분류별 1분기부터 4분기 판매 실적의 평균을 표 2 영역에 계산을 해줘라 했네요. 통합은 반드시 결과가 표시가 될 범위를 잡아놓고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엔 통합 범위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역이 여러 개예요. 하지만 분류는 식품도 있고 가전도 있고 자파도 있잖아요. 이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지역 상관하지 말고 분류별로 평균 한번 구해줘봐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여기에 통합해라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자, 결과가 표시가 될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놓고 자, 그리고 나서 상단 데이터에 통합을 해주러 가시면 되는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 떠요. 자, 보시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함수는 평균 구해줘라 했으니까 화살표 이용해서 변경해 주시고 자, 참조 범위는요. 자, 왼쪽에 있는 표 범위 잡아주시면 되는데 제목 다 포함하셔야 됩니다. 단 주의하실 거는 첫 행과 왼쪽 열은 체크를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100%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왼쪽 열을 안 맞추시면 당연히 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분류부터 잡았으면 참조 범위도 반드시 분류부터 끝까지인 거예요. 지역부터 잡으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상 첫 행과 왼쪽 열을 맞춰주셔야 돼요. 분류부터 잡았으면 분류부터 끝까지, 지역을 잡았다면 지역부터 끝까지인 거예요. 추가 안 하시면 꽝이에요. 추가 꼭 눌러주시고 자, 원본 데이터 연결 멘트가 있으면 체크를 하겠지만 없으면 1절 체크하지 마세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평균 계산이 되었을 겁니다. 기타 작업 1번 매크로 문제예요. 동그라미 1번. F의 4번부터 15번 영역에 실구매가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매크로 이름은 실구매가라고 지정하고 두 번째 화살표 실구매가를 계산하는 공식 제시를 했고요. 판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로 계산을 해라 했네요. 세 번째 화살표입니다.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H의 3번부터
I의 4번 셀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실구매가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실구매가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했네요. 매크로는 항상 도형부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상단 개발 도구에 삽입을 가시게 되면 양식 컨트롤 맨 처음에 들어있는 아이가 단추예요. 선택해 주시는데 조심하실 건 Alt키 안 누르시면 꽝이에요. Alt키 반드시 누르면서 이쁘게 그려주시고 기록을 눌러야 매크로 이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 문제에서 실구매가라고 언급을 했고요.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되고 있는지 위치 확인은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확인을 누르는 순간부터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F의 4번 셀이에요. 첫 셀 잡아주시고 연산 시작할게요. 앞에 있는 판매가 곱하기 괄호 동일하게 작업하세요. 1 할인율까지 정확하게. 이대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실구매가 계산이 되었고 더 작업하실 거 없어요. 반드시 개발 도구 돌아가셔서 기록 중지 해주셔야 됩니다. 기록 중지. 그 다음은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죠. 텍스트 편집할게요. 문제에서 실구매가라고 입력해라 그랬어요. 실구매가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아서 매크로 지정이에요. 방금 만드신 실구매가라는 거 선택만 해주세요. 확인해 주시면 1번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2의 4번부터 15번 영역에 표시 형식을 백분율 형식으로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매크로 이름은 백분율, 두 번째 화살표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기본 도형의 십자형을 동일 시트 H6번부터 I의 7번 셀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백분율로 입력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한 후 단추를 클릭하면 백분율 매크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했어요. 일단은 도형부터 만들게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도형의 기본 도형을 봐주시게 되면 중간에 두 번째 줄이에요. 십자형이 들어있습니다. Alt키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이쁘게 그려주시고 도형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짜고짜 적어주시면 돼요. 백분율 이렇게 단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은 하셔야 되는 거니까 도형 잡아다가 상단 홈 탭을 가시게 되면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정가운데 맞춰놔 주시고 이어서 매크로 기록하러 가도록 할게요. 상단 개발 도구고요. 매크로 기록하겠습니다. 이름은 백분율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백분율 지정하시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부터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할인율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죠. 범위 잡았으면 컨트롤 1번 대화 상자 띄워주시고요. 표시 형식에 백분율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릿수 딱히 지정한 거 없기 때문에 이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적용이 되신 거고요. 개발 도구 탭 돌아오셔서 기록 중지 반드시 진행하세요. 그 다음은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아래서부터 5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선택해서 방금 만든 백분율 매크로 적용해 주시기만 하면 동그라미 2번 해결이 되신 거예요. 기타 작업 2번 차트 진행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차트에 이 시험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가로 항목 추계값을 그림과 같이 그림을 참고해서 변경하시오 했어요. 지금 우리 화면 안에 들어있는 축값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은 엄기영, 조승영 이름이 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화면 안에 들어있는 값을 봐주시게 되면 지금 학번이 표기가 되고 있잖아요. 값이 달라요. 게다가 우리는 학생 수가 총 8명이 필요한데 화면상인 7명밖에 없단 말이죠. 한마디로 범위 수정해라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실 때는요. 차트를 선택하면 상단에 탭이 두 가지가 뜹니다. 디자인 탭과 서식 탭. 그중 차트 디자인 탭을 가시게 되면 끝에서부터 세 번째 데이터 선택 메뉴가 나와요. 이걸 사용할 거예요. 클릭. 그럼 대화 상자가 따로 뜨게 되고요. 일일이 편집하시고 추가 제거하려고 하시면 좀 피곤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차트 데이터 범위 부분 있죠.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아예 그냥 초기화 다 지워주시고요. 커서 넣으신 상태에서 저희 학번 필요 없어요. 성명부터 끝까지를 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반영이 됩니다.
심지어 편집 다 된 거 보이시죠? 자, 동그라미 1번 끝나신 거예요. 확인. 자, 이어서 동그라미 2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종류를 누적세로 막대용으로 변경하시오 했어요. 자, 차트 종류 바꾸는 것 역시나 디자인 탭이에요. 자, 끝에서부터 두 번째예요. 자, 선택해 주시고, 자, 우리 문제에서 말한 건 세로 막대형이죠? 그래서 세로 막대 중에서도 누적 세로 막대형이라는 거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 다 뜨니까요. 자, 보시고 적용해 주시면 동그라미 2번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B의 1번 셀과 연동되도록 지정하시오. 자, 지금 저희 차트 제목이 없죠? 없는 거 집어넣는 건 당연히 차트 디자인 맨 앞이에요. 자, 요소 추가. 차트 제목을 위에 넣을 거야 해주시고, 자, 차트 제목이 지금처럼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주의하실 건 수식 입력줄을 사용을 하시라 그랬어요. 자, 수식 입력줄에 커서 집어넣으시고, 난 똑같이 쓸 거야. B의 1번 셀 보이는 값하고 찍어만 주세요. 단 엔터를 쳐야 연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4번. 차트 제목에 도형을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 채우기는 없음. 윤곽선의 색은 표준색 파랑, 두께는 1포인트만큼으로 설정을 하시오 했어요. 그림을 봐주시게 되면 도형 하나 들어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저 작업을 해줘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지금 도형 없잖아요. 자, 없는 건 넣는 건 무조건 삽입이에요. 자, 삽입의 도형입니다. 자, 그중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별 및 현수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내가 리본 위로 기울어짐이야. 그림 보시면서 판단하세요. 선택해 주시고요. 자, 비슷한 사이즈로 글자가 잘리지 않는 선에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이 상태에서 편집하도록 할게요. 자, 도형 잡고 상단, 도형 서식을 가셔서 채우기는 문제에서 없음이라고 했고, 자, 윤곽선은 파란색으로 해라 그랬고, 자, 마지막으로 윤곽선은 두께값이 얼마? 1포인트만큼이야 라고 언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위치하고 배치는 최대한 그림이랑 비슷하게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서 작업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5번. 그림 영역의 채우기를 질감 꽃다발을 정하시오. 자, 그림 영역이면 안쪽 영역을 말합니다. 이 부분도 헷갈리시면 그림을 최대한 보세요. 자, 그럼 큰 힌트가 되게 되고요. 자, 마우스 살짝 가져다 대시면 여기가 그림 영역이야 라고 말풍선 달리니까요. 자, 보시고 작업하셔도 좋겠어요. 자, 선택하신 상태에서 서식 탭을 가시게 되면, 자, 도형 채우기를 뭘로? 질감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뭐 꽃다발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면 바로 적용이 됐을 거고요. 자, 또 아니시면 그림 영역을 잡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걸 꾸며줄 수 있는 서식 대화 상자가 오른쪽에 뜹니다. 자, 거기서 채우기를 나는 질감으로 할 거야 해서 고르셨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질감의 꽃다발만 채우시면 정답으로 인정되니까요. 편한 방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화면 참고하셔서 문제 마무리 꼭 지워봐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